안녕하세요, 알전 멤버 여러분. 수면 교육을 하면서 이 정도면 성공일까, 실패일까, 어디까지가 또 수면 교육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네.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소장님하고 팀장님과 함께 수면 교육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잠을 자게 되었다면 수면 교육에 성공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물론 수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졸릴 때 눕히면 스스로 잠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잠들 수 있는 아기들은 자다가 깼을 때도 스스로 다시 잠이 들기가 쉬우니까요. 네. 그러나 몇 개월 아기인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 달까지는 배만 부르면 잘 자는 아기들이 대부분이라 별거 안 해도 눕히면 잘 자요. 오히려 2달이 되어 가면서부터 졸리면 보채고 누워서 자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때가 드디어 수면 교육을 시작할 때가 된 거고요. 이때 엄마들이 이 애가 내 애가 맞나? 이제 조리원에서 분명히 잘만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그쵸. 돌변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육자 입장에서는 아기가 스스로 누워서 잠이 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우리 모두의 희망이기도 하고. 그러나 아기는 이제 태어나면서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위한 그런 반사기능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워서 자는 거, 그리고 스스로 자는 방법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100일 미만의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 품에서 많이 안겨서 자기도 하고 아기띠를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잔다고 해서 수면 교육이 실패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르죠. 100일 그럼요. 미만의 아이들한테 지금 너는 왜 못 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 누워 잘 수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다 같은 것이 그죠? 아니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언제쯤 누워서 잘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눕혀서 재우는 것도 연습을 시켜야 맞아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아기 기질에 따라 좀 쉽게 성공하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또 엄마의 일관성이나 차분함 정도에 따라서 눕혀 재울 수 있기까지 시간이 좀 달라지기도 하겠죠. 보통은 늦어도 생후 6주 정도에는 눕혀 재우기 연습을 시작하라고 해요. 한두 번에 성공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꼭 생각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하고요. 잘 안 된다면 아이의 기질 탓도 있겠지만 엄마도 처음에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맞아요. 눕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깨워버리기도 네.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를 재우는 타이밍이죠. 네. 졸리지 않을 때 눕히면 당연히 안 잘 테고 근데 아이는 지나치게 졸려도 눕히면 울죠. 짜증내고 네. 어릴수록 잠사이 깨어있는 시간이 짧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6주쯤 되어 있다면 아직 진짜 어리잖아요. 네. 깨어있은 지 1시간만 되었어도 재울 준비를 하면서 아이의 반응을 살펴야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양육자의 꾸준한 연습이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누워서 스스로 자기까지는 양육자의 노력 없이는 아기 스스로 하기가 정말 힘든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울음으로 인한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눕혀 재울 때. 그리고 이제 꾸준한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훨씬 내가 등을 대고 누웠을 때 편안함을 느꼈을 때는 아기띠나 엄마가 안아서 재우는 것들이 사실은 좀 더 불편하다는 걸 아기도 알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어쨌든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어린 연령에는 이런 연습이 이제 꾸준히 된 아이들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한 4, 5개월로도 스스로 누워서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나는 우리 아이 수면 교육을 꼭 성공하고 싶다. 아니면은 정말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까요? 일단 수면 교육의 최종 목표가 뭐냐를 생각을 해야겠죠. 최종 목표는 스스로 잠들기, 자다가 자주 깨지 않기, 깨도 다시 잠들기, 낮잠 밤잠 모두 충분히 자기, 그리고 규칙적으로 자기예요. 물론 충분한 잠시간, 안 깨고 잘 수 있는 시간, 낮잠 횟수 등이 원령에 따라 다르겠죠. 또 배가 고파도 못 자겠잖아요. 네. 그래서 잠은 잠만 알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발달에 따라 아이의 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원령에 따라 분유나 이유식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잠 유튜브나 알잠 카페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습관을 잘 만들기 위해 양육자가 꼭 해야 하는 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 이것이 뭔지도 숙지를 해야겠는데요.
예를 들어 재우기 전 수면 의식은 꼭 네. 해야 하잖아요. 네. 또 그냥 기다려주면 될 상황에 불필요하게 개입을 하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수면 의식 방법이나 불필요한 수면 연관 안 만들기 이것도 우리 유튜브에 다 있죠? 네, 이거 공부를 좀 하셔야 수면 교육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사실 규칙적인 일과를 좀 맞춰주어야 아기가 좀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알잠 앱을 좀 더 활용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미 저희 알잠 멤버들은 알잠 앱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이제 알잠 앱에는 먹는 시간이라든지 양, 그 다음에 낮잠 시간대 횟수, 밤중 수유, 이유식 등을 아기 원령에 맞게 권장으로 잘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양육을 하면서 내 아이에게 꼭 필요하거나 알맞은 시간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알잠 앱을 활용해 주시고 이러한 알잠 앱을 통해서 수면 교육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면 교육에 꼭 성공을 하고 싶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스스로 잔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스스로 잔다라는 이야기가 꼭 아이가 혼자 누워서 스르르 잠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원령별로 아이에게 주어져야 하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아이를 눕혀놓고 엄마가 어느 정도 공간을 물려주는데 잠이 잘 든다라고 하면 그것도 스스로 잔다라고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아이를 잘 이완시켜서 안아서 진정시킨 후 눕혀놨는데 조금 시간이 좀 지나다가 잠이 든다. 이것도 스스로 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령이 어리지 않다면 우선 좋지 않은 습관을 미리 만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거고 꾸준한 눕혀 재우기 연습, 잘 먹이고 잘 재워서 규칙적인 하루 만들어주기 이런 등등의 실천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양육자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는 수면 교육이 완전히 잘 됐다고 했더라도 가끔 일과가 흐트러지거나 잠을 거부하는 현상이 또 네. 나타나기도 하고 이유식 거부라든지 수유가 줄어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때때로 생길 수 있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과를 보낼 수 없다는 거 알잠 멤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가끔 흔들리는 일과를 맞이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아기의 건강과 컨디션 잘 살피면서 큰 틀을 유지해 주시면 그동안 노력해 주신 수면 교육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잠이 보증하겠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 좋아요. 구독! 알잠